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제가 지금 잡지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스타일러 바이 주부생활이라는 잡지사에서 작년 이맘때, 정말 이맘때였어요. 딱 1년이 된 이때쯤에 제 인터뷰를 했던 잡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Listen to Fun and Enjoy by Sophie Ban 해가지고 소피 반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 제 사진이 같이 나와 있죠. 이 스타일러 바이 주부생활이라는 곳에서 제 인터뷰를 할 때 직접 보고 할 수는 없어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했었어요. 질의응답을. 부모 입장에서 현지에서 또 생활하고 또 현직에서 지금 통역 일을 하고 또 티칭을 하면서 10년이 넘죠. 15년이 넘는 그 경력 동안에 많은 학생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봤겠죠. 현직에서 일을 하면서 비원어민으로서 어쩔 수 없이 또 영어를 해야만 하는 그 이민자로서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있고 또 접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인터뷰였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제가 미흡해가지고요. 다 하나하나 할 말은 막 무더기로 많은데 정리를 잘 못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저 인터뷰 기사는 이제 제 이름 치시거나 아니면은 저 스타일러 바이 주부생활을 웹서치를 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또 읽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성인 그리고 아이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제가 무조건 100% 다 옳다라고만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공부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영상 정말 많죠. 우리가 좀 식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찍었었어요. 한 3개인가? 그렇게 찍었었고요. 사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거를 좀 구별하셨으면 하고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너무 비현실적인 희망 때문에 절망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찍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수다 영상이니까 이렇게 제 맘대로 해도 괜찮은 거죠? 또 말이 많다 막 이러시면 안 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피하셨으면 하는 건요. 6개월 하면 원어민처럼 된다. 아니면 나는 1년 반 하고 2년 하고 해외에서 3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렇게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저한테 개인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개인 메시지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보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해도 안 된다예요. 결론은 어차피 해도 안 되고 너무 그래서 절망스럽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해외 경험도 있는데 저는 해외 경험이 없어서 이런 유의 이제 얘기가 같이 섞이면서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가요. 영어만 말고 외국어가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6개월 만에 원어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쓸만한 영어와 그리고 우리 요즘 생활 속 통역 동사 얘기가요. 제가 감히 장담해 드리는데 그 얘기 다 제가 틀렸던 말들이었었어요. 제가 틀렸고 원어민 앞에서 망신살도 많이 당해봤고 틀려봐서 오답노트에 적고 그에 대한 공통점을 또 찾아내서 원어민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물어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주의 깊게 봐서 또 그걸 다시 적고 말로 한번 해보고 또 가서 또 틀려보면서 또 망신 당해보면서 아 이렇구나 다시 또 오답노트에 적어가면서 그렇게 배웠던 일들입니다. 그 많은 얘기가요 제가 6개월 만에 할 수 있었을까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의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나서 진짜 1년 만에 확 치는 사람들 있죠. 듣기만 해도 음표를 읽지 않아도 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0명 중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999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보통 사람들 999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파내고 해도 또 틀리고 또 안 됐던, 저한테 메일을 주셨던 그분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신호등에 걸리면 뭔가를 보았다 하면 다시 노트에 적어야 되고, 그 노트 적은 것도 또 까먹어가지고 다시 또 그거와 비슷한 상황에서 망신을 당할 때 학습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리고 어학연수 가서, 유학 가서 3년 만에 원어민처럼 다 되고 싶죠. 그 사람들 소리만큼이나 발음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만큼의 유창함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하지만 현지에 살면 살수록, 현직에 가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건, 다음 생에 내가 원어민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모국어로서 하지 않는 이상, 20년 이상을 써온 내 모국어가 한국어인 이상, 영어를 다시 20년 안에 습득했던 이 사람들만큼이나 그 언어와 문화를 다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서 바라고 있구나를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태냐 궁금하시죠? 원어민이 되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나는 이 사람들만큼 될 수는 없지만, 대신에 한 가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비원어민으로서 나는 한국어를 이 사람보다 잘하죠. 어떻게 못하겠어요. 거꾸로 말하면 20년의 세월을 한국어를 쓴 저만큼 한국어를 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 문화를 쫓아갈 수도 없고. 그 한국어 잘하면 그게 뭐 나쁜가요? 좋죠. 그런데 꼭 왜 영어만 잘해야지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잘 팔리는 거, 돈이 되는 거, 우리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기는 하지만 사기는 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그 소중한 마음과 시간과 공들여 번 그 돈을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오기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머니서를 싹 이렇게 달콤하게 포장을 해서 허울 좋게 그렇게 남의 거를 뺏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속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영어와 한국어를 진짜 유창하게 해서 우러러보고 admire 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그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8시간, 10시간 빼고 계산을 하면은 말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0시간을 깨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시간 줄기차게 말을 하진 않겠지요. 그 중에서 한 4시간을 말을 한다. 그 중에서 영어를 한 3시간 이상을 끊임없이 매일 했던 그 노력과 그리고 그 시간까지도 계산을 우리가 해서 우리도 그만큼을 해내야지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절대 제가 어떤 폄하를 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아닙니다. 저도 대단하다라고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면에는 그렇게까지 되기 위한 노력도 있겠지만은 어떤 누렸던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력으로 찾은 환경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영어 편식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제 것도 조회수 보면 쫙 여러분 분석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고 식당 가셔서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해외여행 하실 때 잠깐 쓸 수 있는 영어 많이 인기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한테 항상 보내는 그 메시지는 진짜 영어 잘하고 싶어요 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거 하기 싫죠. 귀찮죠. 왜 귀찮을까요?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드린 본전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다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성인 군자 신이에요, 신. 근데 내가 진짜 터져 나오기에는 많이 부족한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서 속상해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영어 공부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평가 있잖아요. 평가. 우리는 남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못하는지 관심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영어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영어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 하는지 보고 평가를 하게 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할 때 의식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여질까,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이 말로 하는 영어가 점수가 합쳐지면서, 그리고 이 보여지기에 치중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이라는 건 표현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기 위해선 보여져야 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이 소통을 하는 대상이 원어민이지 내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인에게 얼마만큼 잘한다 이렇게 뽐내고 장기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매체 미디어에서 영어를 하면 마치 대단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보여지는 면이 있지요. 그게 저는 좀 별로예요. 많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그 과정에 더 중요한 무게를 두기보다는 결과 중심의 점수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평가가 더 위주였던 우리의 모습이 또 비춰지는 거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수 있는 자리는 그만큼 일단 평가자가, 심사관이 자질이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내가 그만큼은 평가할 일에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충분한 자질이 있고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또 평가를 받는 사람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은 굉장히 씁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말이 좋아서 좋은 거를 해줬던 걸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그 이면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평가를 받는 사람도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동기유발 차원에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는 10분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으면 내 실력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는 그 답이 나옵니다.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래 아무개가 그러는데 걔 못한대, 아무개가 그러는데 걔 발음이 좋대, 후지대,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나 또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영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평가하지 말도록 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질리게 정말 지치도록 평가받아 왔고 또 평가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흐릴 수 있는,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과감히 나 자신에서부터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물론 너무 진상 아니면 내 맘대로 살라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색깔을 잃으면서까지 남들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남들의 평가를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와 답은 굉장히 간단하지요.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고 마음을 편하게 릴렉스 하시고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발음입니다. 이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평가 항목의 일부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일단 발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일선 현장에 나가면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장 먼저 저를 평가하는 게 발음이라는 거를 느껴요. 그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업으로 나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발음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일부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영어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하고 또 사기를 뭐 고취시킨다라는 의도에서 뭐 발음 중요하지 않다, 의미만 통하면 된다, 미국인들도 발음 틀린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있죠.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기문 전 장관의 그 영어 퍼포먼스를 분석을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음에도 갑과 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무슨 말이냐면 발음이 소위 말해서 별로예요. 후졌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이상한 발음으로 해도 청중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발음이 그랬어요. 안 좋아요. 그러면 왜 저래? 일하기 힘들다, 불편해, 다른 사람으로 바꿔 하는 그런 을의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갑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통역을 할 때 어떠한 이유 여하 막론하고 발음, 액센트, 인토네이션 어떤 것 중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벌써 이 사람들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양쪽 다 저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바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현지에 계시더라도요, 발음 안중에 그냥 뭐 대충 손짓 발짓 하고 뭐 다 통해 어쨌든 간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 정말 그 속 안으로, 미국 사회 속 안으로 이들과 같이 엉켜서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해보시면은 그 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통해서 동기 유발 차원에서는 의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거짓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인이 되면은 입이 굳고 머리가 굳어서 영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될 수 있어요. 진짜 될 수 있어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좀 남들과 어울리는데 좀 더 불편한 게 많고 속하기가 힘든 것 뿐인 거죠. 하지만 성인도 발음, 혓바닥 굳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를 통한 훈련도 있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학습법을 제대로만 아신다면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방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아이 엄마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정말 많죠.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 자, 여기 제가 조금 자랑 못 나가지고요.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께 욕먹을 각오, 욕하실지도 몰라요. 저는